들어가지고 자기가 새 책 읽고 또 리딩 게이트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겹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작성을 좀 해주시면 나중에 그 그룹핑 하는데 저희가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직접 이제 하나씩 다 레벨 테스트를 다 하고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레벨 테스트가 이제 리딩 게이트 테스트랑 그다음에 스피킹 테스트 있는데 스피킹 테스트는 할 수가 없고 리딩 게이트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아이들 편한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 봐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는 주말밖에 안 돼. 그러면 주말에 어느 날짜를 잡아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미리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좀 다 오신 것 같으신데요. 먼저 우리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시간도 됐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그 브로즈와번 운영하고 있는 그 삐리 원장이고요. 그리고 대원생 분들도 계시고 완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나중에 이제 학원 돌아보시고 이렇게 구경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이게 저희가 사실은 이게 뭐 캠프를 계속 저희가 캠프 전문 이런 건 아니었고요. 항상 너무 바빠가지고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못했는데 올해는 진짜 마음 잡고 해봐야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고요. 좀 많이 달라가지고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천천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시간이 운영되고, 그룹 1, 2, 3를 나눴는데, 요거는 이제 신청서를 받으시고 보내주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대기자용 신청서를 받고 보내주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신청서를 받고, 이틀 전까지 보내주신 분들을 기준으로 저희가 그룹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 프로그램, 요거는 특별 프로그램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말씀들 이 정도로 이제 진행을 해보면 한 30분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캠프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이제 독서와 그다음에 스피킹 이 두 가지를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독서를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읽는다의 정의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읽는다라는 것은 소리내서 읽을 수 있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해봤는데 하나는 소리내서 읽을 수 있다죠. 디코딩. 그런데 이제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문장별로 번역이 가능하다. 그런데 또 메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가 어떤 의도로 이걸 썼지? 이런 걸 모르는 숲을 못 보는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해를 했다고 보는 단계를 컴프레hen션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갈 수 있는 목표를 잡고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스피킹에 있어서도 발화라고 하는데 그 발음할 수 있다? 이거를 그러면 스피킹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자기가 내용을 모르고 그냥 막 얘기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는 암송해가지고 얘기하는데 또 이제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하고는 그닥 이렇게 일맥상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문장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 거가 이제 진짜로 자기가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좀 틀린다 하더라도 전달이 가능하냐. 그건 이제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센스? 근데 아까처럼 이제 북클럽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이제 뭐 정해져 있는 문장을 막 암기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찬스를 많이 주고 책을 이해하는 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많이 주도록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리딩 컨트롤이라고 했을 때 스텝이 5가지 스텝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기 전에 하는 프리리딩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소리내서 읽는 거, 그리고 읽은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 그 다음에 주제와 관련해가지고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는 거, 그 다음에 비슷한 거를 만들어 보는 거까지의 단계라고 봤을 때 소설 특강 같은 경우에서 요거를 다 아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프리리딩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하고 많이 하는 게 책 커버를 보고 그리고 책 뒤에를 보고 그 다음에 작가를 보고 그리고 뭐 그림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그런데 잘 보나요? 아 그래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뭐 프레딕션 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보는 거, 그리고 이제 책을 들으면서 이제 읽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리 내서 읽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반복적으로 읽어가지고 그 내용을 파악을 하는 거, 그 부분이 좀 도움이 많이 되겠고요. 그래서 오디오북을 저희가 대부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소리 내서 읽기를 시키거든요.
뭐 캐릭터가 뭐 어땠다, 그다음에 뭐 언제 어디서 일어난 일인가, 문제는 어떤 건가,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해결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는가 라든지, 아니면 챕터별로 서머라이징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익스플로링은 이제 거기 관련된 뭐 단어라든지 뭐 표현이라든지, 그다음 여러 가지 다양한 컴퓨터 퀘스천 물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게임에 관련해가지고 다른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프레젠테이션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디베이트를 시킨다든지, 에세이를 쓰게 시킨다든지, 그런 것들이 돼 있는 게,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 소셜 특강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받아보니까 영어 공부 한지 1년이 안 돼요. 이런 친구들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따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서 하는 활동은 크게 이제 세 가지 그 양식이 있는데, 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애들이 책을 읽었는데, 이 친구들은 대개의 경우 이제 한 문장짜리 책을 읽거나 아니면 단어로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레벨이에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책을 읽고 나서 가장 중요한 단어 3가지만 골라볼까, 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뭐 주인공이나 아니면 주제가 되는 명사, 요거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피킹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밑에 이제 단어도 써봐라,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문장으로 쓸 수 있는 아이들인데, 이 친구들은 처음에 무슨 일, 뭐 중간에 무슨 일, 끝에 무슨 일, 이런 식으로 세 문장으로만 쓰도록 해가지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로 아까 그 친구들처럼 서머라이징 하도록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머라이징 하고 나면 잘했어 끝 이게 아니라 항상 뭔가 이제 생각을 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는 그러면은 누구를 좋아하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또는 이제 여기 제일 마지막 단계인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서, 그래서 해결이 어떻게 됐다. 요거를 이제 보통 7, 8줄 정도 써가지고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의견도 한 줄 정도 쓰고 하는데, 보통 애들이 쓰는 경우는 뭐 나는 이 캐릭터가 좋아, 뭐 이 캐릭터가 싫어, 뭐 이런 식으로 쓰기 싫은 애들을 막 쓰긴 하는데, 좀 적어도 2, 3줄 정도 쓰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식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최종 목표는 이거지만, 이거를 하기가 어려운 애들은 요거를 하기조차 더 어려운 애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양식을 나눠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미리 가셔야 돼가지고 소개를 좀 도움 드릴게요. Your teacher.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 유니버시티에서 해소를 석사를 마쳤고요. 그다음에 환경반대에서도 해소를 했고, 뭐 디베이트 코치 자격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종로 ELS에서 2003년, 2005년 벌써 20년 다 됐네요. 그래서 거기도 수업을 했었고, 수지 SF에서 저희 이제 부원장님 미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2012년도 12월부터 이제 여기 힐스테이트에서 공부방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2014년도 2월달에 이제 이쪽 저 옆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2016년도부터는 여기를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도서관하고 분리해서 이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학에서 좀 강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미란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뭐 몬테소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그 SLP에서 뭐 1999년도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오래 일하셨고, 그리고 SLP 역사를 함께 하셨다고 보아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LP 수지에서 저랑 같이 이제 일을 하셔가지고, 저희 그 학원에는 13년도 8월부터 이제 합류하셔서 가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유일한 원어민 선생님이신 그 알레한드로 티처는 그 한국에 오신 지는 이제 3년 차이시고요. 한국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오래 있으시겠다고 그러시고, 그리고 네브라스카에서 그 파이널하고 퍼포먼스 쪽으로 전공을 하셔가지고 그림도 엄청 잘 그리시고, 그 되게 그 액팅 하시는 거 되게 좋으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목동 폴리어학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근무하시고 저희로 합류하셨고요. 그 전에는 청담어학원도 계셔가지고 에세이 라이팅이나 뭐 이런 쪽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Hello, Alejandro teacher. I've been teaching in Korea for about 2 years now. First at Cheongdam in Hwajong, and then I also taught at Poly in Mokdong campus. Thank you. 원인
친구를 가르친 지는 정말 오래됐고요. 98년, 그러니까 미국에서 93년으로 이제 몬테소리 교사신들을 따고 몬테소리 학교에서 완전히 공부했어요. 한국에 와서도 사실은 저는 그때 몬테소리가 어떤 건지 한국 몬테소리가 어떻게 들어올지 몰라서 연락을 했더니 완전 한국은 몬테소리가 교부 집에 다니면서 파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새로 생기기 시작한 이제 SLP 영어 유치원에 조인을 해서 거의 영어 유치원은 15년 있었나 봐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교사를 시작해서 다음에는 뭐 교수장, 뭐 부원장 이렇게 해서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몬테소리는 미국에서 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캐나다 가서 몇 년 살면서는 거기 학교 ESL 클래스에서 근무했었고요. 그래서 와서 이제 수지에서 같이 일하면서 이제 원장님 만나서 시작하신다고 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했던 경험, 그리고 미국 학교에서 일했던 경험, 그런 거를 살려서 사실은 이제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은 사실은 유치원이나 초등 저학년 수업 같은 분위기로는 수업을 못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영어 스피킹 위주였으니까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런 쪽 많이 했었는데, 캠프 하면서 특히 저학년 친구들하고는 그렇게 미국 유치원, 미국 초등 저학년 수업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수업을 해보려고 원장님하고 구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가만히 앉아서 수업하는 게 아니라 액티비티를 많이 하고 무브먼트를 많이 하고 음악, 그러니까 뮤직 앤 무브먼트 쪽이나 아니면은 뭐 간단한 쿠킹 같은 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책에 있는 단어뿐만이 아니고 생활하면서 배울 수 있는 용어들, 그런 것들을 많이 한번 익혀보려고, 그러면서 가능하면 조금 재미있게, 너무 한쪽으로 막 책만 읽고 그러면 너무 지겨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저학년 친구들은 그렇게 하려고 이제 구상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타겟팅 하기로는 한 2점대 정도 애들이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설 특강으로 이제 따라야지 이렇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알파벳 배운 지 6개월, 뭐 1년, 뭐 1년 반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 이제 저희 경험상 알파벳만 알아요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을 가지고 이 책을 서머라이징 해봐 이런 활동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들만 1, 2학년 그런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가 제가 아이를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구나를 제가 검증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 리딩 게이지 테스트랑 그다음에 이제 그 과거에 어떻게 했었는지를 보고서 판단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어린아이들만 하는 그런 반은 뭐 약간 그냥 7세 영유 1년차 반 같은 느낌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해요. 자리가 뭐죠? 네. 선생님.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표를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그걸 해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게 나중에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가 지금 1교시거든요. 그래서 1교시인데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이제 4개의 클래스가 동시에 운영이 되고요. 여기도 1, 2, 3, 4, 5 이렇게 이제 5개가 운영이 되고 런치 먹고 그 다음에 2가지가 따로 운영이 되고 2시 20분에 이제 끝나고 이런 스케줄인데, 그 그룹을 요 기준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왜 그 기준이냐면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인데 이제 각각의 그 특징이 있어요. 뭐 나는 리턴이, 그 다음에 나는 뭐 6개월밖에 안 됐어, 나는 1년 됐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요 베이스로 저희가 나눴고요. 그래서 이제 그룹 1의 아이들의 특징을 한번 보면,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한 영어 배운 지 한 1년 미만 내지는 뭐 1년 반 미만 요래요. 그래서 이제 6가지의, 왜냐하면 6주잖아요. 토탈 1월에 3주, 2월에 3주니까 여러 가지 6개의 서로 다른 팀을 구성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을 넣었는데, 아까 그 미란 선생님이 해주실 그 액티비티 서클 타임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챈트나 게임이나 송스나 뭐 캐릭 뭐 무브먼트 이용하는 거 그런 걸로 이제 할 거고, 그 다음에 리딩 클럽은 여기는 이제 다독인데 뭐 스토리텔링이나 뭐 플루언시나 이런 거가 될 텐데, 그 아까 오셨던 원어민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딩 레슨은 이제 액큐리시 빌딩하고 정확도를 빌딩하는 거랑 그 다음에 스트럭처에 관한 건데, 요거는 제가 일주일에 2번 할 거고, 그리고 파니스 수업도 마찬가지로 그 미란 선생님이 금요일 날 80분 동안 진행을 하실 거고요. 크래프트는 그 오후에 화목에 50분씩 뭔가 요 같은 주제에 관련해 가지고 다 똑같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까지 하는 걸로 해서 좀 지루하지 않게, 그래도 영어 안 되지만 좀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짰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표를 보면은 여기 첫 번째가 그냥 라이브러리 타임이에요. 요거는 이제 라이브러리 가가지고 진짜 어렵든 안 어렵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책을 골라가지고 혼자 개별 활동을 80분 동안 한번 해내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리딩 클럽 여기가 이제 아까 미란 선생님이 하셨던 그 서클 타임 같은 걸로 1, 2 이렇게 일주일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파니스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되고 여기가 그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 하는 알레한드로 선생님이 하는 리딩 클럽인데 여기 갈색은 그 알레한드로 선생님이 진행을 하는 거고요. 원어민 선생님. 그리고 초록색 부분은 저희 도서관 선생님이 따로 계셔서 도서관에서 진행을 하실 거고 그 도서관에서 진행하시는 이 분이 나중에 그 스토리텔링 그 크래프트 부분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그레이드 분이 미란 선생님이신데 두 번은 리딩 클럽 서클 타임을 하고 한 번은 파닉스를 하고요. 그리고 요때가 이제 숙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숙제를 하고 뭐 보충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개별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저희가 할 거고요. 그리고 노란 색깔이 이제 제가 진행하는 수업이 되고 나머지 지금 월요일 2타임, 수요일 2타임, 금요일 2타임 여기만 아이들이 그 도서관에서 그리고 여기 요 타임이요. 여기만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뭔가를 이제 활동을 해보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조랑하네요. 어쨌든 월수금 요 타임만 도서관에서 80분 동안 혼자서 버텨야 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고 나머지는 다 그 친구들은 다 그룹으로 이렇게 다닐 거예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리고 이제 레벨 두 번째 아이들 그룹인데요. 그 레벨 2 그룹인데 이 친구들은 이제 소설을 한 2점대, 3점대, 4점대 이렇게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소설 특강을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책 읽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기 그 활동을 알레한드로 선생님이랑 같이 북클럽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숙제가 있으면 저랑 같이 오후에 나와서 숙제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뭐 워크시트 필요한 애들은 워크시트 하고 또 이제 파닉스 이게 부가적으로 필요한 애들은 파닉스 하고 이런 식으로 다 개별적으로 맞춰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코칭 시간에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캠프를 했는데 집에 가서 숙제를 해와야 돼 이거는 없을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다 처리하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알레한드로 선생님이랑 자기가 읽은 책을 친구들하고 함께 나는 이 책을 읽었다 이렇게 하고 소개해 주는 부분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 질문하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부분 이런 식으로 북클럽이 진행이 될 거고요. 월수금 10시에 그리고 이제 이 아이 혼자 도서관에서 자기가 원하는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리딩 게이트 문제도 풀고 다시 또 단어 테스트도 하고 선생님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이 친구들은 좀 많잖아요. 가능하기 때문에 요 시간, 그 다음에 요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5번 80분씩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시간에는 이제 숙제도 하기도 하고 요 시간에 코칭 안 하고 그냥 도서관을 해도 되고 또 이렇게 유튜브 특강을 이 나이의 아이들은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되는 건데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그 다음 편집하고 그 유튜브에 올리는 것까지 가능한 그거를 저희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수업은 이제 다 영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근데 뭐 가만히 서서 이렇게 선생님이 말로만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조금 떨어지더라도 리스닝이 떨어지더라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마지막 그룹인데 아마도 뭐 AR 레벨로는 한 3이나 4 정도쯤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소설 특강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북클럽도 할 수 있고 또 코칭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 친구들은 4, 5학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어로 진행되는 영문법 그것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은 4, 5학년으로 중학교 1학년 영문법, 그 다음에 예비중학교 1학년 영문법 요거를 화요일날 이렇게 내일이 듣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원어민 선생님하고 하는 북클럽 수업도 이렇게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자기 혼자 하는 도서관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소설 특강 일주일에 이 정도 소설 특강이 있고 그리고 코칭 시간에 숙제도 하고 또 유튜브 특강도 듣고 이런 식으로 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아이는 나 유튜브 주기도 싫은데 그러면 이때 도서관 해도 되고 숙제해도 되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제 저희가 제안은 하지만 애가 이거 X나 대신에 이거 할래 이런 식으로 다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요. 도서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서 도서관에서 자기 혼자 80분 동안 하는 활동인데요. 아이들 레벨에 따라가지고 어떤 애는 80분 안에 뭐 3번을 읽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80분짜리가 여러 개가 지나야지 한 번이 끝나는 애도 있어요. 왜냐하면 두꺼운 책을 읽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럴 친구들은 일단은 제일 처음에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CD를 들으면서 책을 읽어요. 그러면은 CD를 안 듣고 혼자 읽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정도까지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것들은 다 자기가 이제 원하는 책을 저희 이쪽에 서가에 이제 4,000권 정도 되는데 거기서 원하는 책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책에 관련된 리딩 게이트 테스트를 볼 건데 그러면 이제 그 한 번에 다 못 끝나는 애가 있잖아요. 뭐 원더 뭐 이런 거 두꺼운 거 읽으면은 그런 친구는 오늘 읽은 것까지만 그 챕터 서머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모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단어를 정리를 해요. 단어장에다가. 나 모르는 단어 5개. 그래서 한국어, 영어는 이렇고 한국어 뜻은 이렇고 이걸 응용한 문장은 이래 이렇게. 나만의 단어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리고 그 단어를 위해서 테스트도 보고 어쨌든 챕터 서머리를 했던 북 리포팅을 전체를 썼든 간에 얘기할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갖고 와서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그 원어민 선생님하고 그룹으로 해가지고 친구한테 얘기해 주게 해도 되고 아니면 원어원으로 저희 노성환 선생님하고 1대1로 하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리포팅 하는 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서관에서는 그 선생님하고 토킹하는 거를 뭐 매번 다 녹음은 못하지만 그래도 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도 녹음을 해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애들이 막 영어를 하는 걸 못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는 게 이제 80분에 끝나고 네,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소설 특강인데 요거는 독서 전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다음에 또 시간 관계상 네, 아니면은 저희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로직 에듀케이션이라고 영어로 쳐야 되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강의 한번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독서 전략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해가지고 뭐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데 반드시 현재의 모습이 이래야만 하는가? 이것이 최선인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왜 우리는 이런 상태인가? 그거를 계속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것도 뭐 A가 B 상황에서 C를 했다 항상 이거잖아요. 그리고 A는 B 상황에서 C를 할 수밖에 없었나? 그게 최선이었나? 왜 그랬나? 너의 입장이라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해보게 이제 스피킹을 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어플라잉 활동으로 프레젠테이션이나 디베이트 이런 여러 가지 토픽이 있어가지고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숙제로 주고 그 다음에 집에서 각자 생각해오고 다시 와서 발표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서로 의견 나누고 이런 식으로 계속 스피킹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거가 이제 아이들이 리딩 게이트 테스트를 봤더니 너 3.0이네 그래서 이제 3.0 반으로 보내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책을 조금 쉬운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걸로 하고 아이들 다 가지고 그렇게 바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리딩 게이트 가야 어떤 책을 할지가 이제 선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를 아마 추천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아마도 뭐 프린들이나 뭐 제임스 앤드 자이언 피치나 뭐 이런 거 정도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월수금 50분씩 진행이 되는데 요거는 유튜브 어떻게 촬영하고 편집하느냐 그 다음에 주제별로 이제 어떤 주제를 주고 영상을 촬영할 건데 각자 개별 활동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룹으로 해가지고 해도 되고 영어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것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각자 핸드폰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수업은 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뭐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하면 못 듣는 거고 저희 생각에는 아무래도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부터쯤 되면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아까 그 이제 초등 1, 2학년인데 이제 배운 지 1년 정도 됐다고 보고 그 AR 레벨이 한 1.0 정도 나올 거라고 본 아이들 그룹에 그 화목 오후 1시 반부터 2시 20분까지 만들기 수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마찬가지로 그 월화 똑같은 주제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제에 관련해가지고 뭔가 만들기 활동이 있는데 이것도 뭐 잘라 붙이고 풀 붙이고 이런 거라기보다 어떤 그림 그리고 같이 얘기해보고 같이 프로젝트로 뭔가를 만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애들이 계속 얘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계사 특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학년이 6, 7학년 정도 되고요. 뭐 수잔 바우어의 너무 유명한 책이지만 이 중에서 1, 2권 말고 3권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참여하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다면 1, 2권을 미리 뭐 한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읽고 그리고 이제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금요일날 오전 11시 반에서 12시 50분까지 진행돼요. 그리고 이제 중등영문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는데 지금 오신 분들은 다 4학년이 최대라서 여기 이제 그 화요일날 중학교 1학년 내지는 예비중학교 과정 또는 이제 목요일날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있을 건데 영문법을 캔슬을 하면서 듣는 거 충분히 당연히 가능한데
영문법이 캠프 때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6번 해가지고 한 책을 못 끝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12월에 4번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캠프는 쉬지만, 이거는 수업을 2번을 더 하거든요. 그래서 토탈 7시간을 더 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캠프 이후에.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차트를 어떻게 영어 교육을 했다, 아이가 엄마표를 뭐 3년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 차트에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뭐 배우신 분들은 저희가 너무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안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촬영이 필요한 친구들은 저희가 안내문에도 적어놨는데 좀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걸어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부득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저희가 마련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점심은 저희가 이제 6,000원에 그렇게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문법 특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강 기간 12번 수업 외에 7시간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문법은 모든 수업을 다 촬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촬영된 거를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동영상으로 와서 봐도 되고, 아니면 수업이 진행되는 시간에 미리 와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오후 2시 20분까지는 재원생들은 라이브러리를 못 쓰고, 왜냐면은 지금 인원이 이제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2시 20분부터 이후에 이제 아이들이 구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4등 레벨 테스트는 스피킹까지는 어렵고, 리딩 게이트랑 그 다음에 적어주신 그 자료를 근거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룹핑을 해가지고 각자 시간표를 만들 예정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즈 에듀케이션이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에 채널이 있고, 제가 강의했던 거는 다 올려놨으니까 혹시 뭐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문 사항들을 듣도록 할게요. 선생님, 재원생인데 캠프만 들으면 네. 1월 만약에 한 달만 캠프 들으면 2월 달에 다시 캠프 안 듣고 원래 강의 듣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소설이나 이런 수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캠프만 듣고 수업 안 듣고, 그 다음에 여기 좀한 달이 좀 블랭크인데 그거는 개별적으로 좀 이렇게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좀. 왜냐면 책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페이지부터 300페이지 할 때까지는 안 하고 다시 또 오면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선택을 한번 좀 더 고민해보고 그죠. 네. 네. 한 그룹당 한 몇 명 정도? 한 그룹당 8명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룹이라는 거 개념이요. 그것만 그룹이에요. 저기 1번 그룹. 그러니까 1년 미만이야. 뭐 5그룹만 그룹이고 나머지는 다 개별할 때요. 또 자기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요. 네네. 자기가 선택이라기보다 저희가 추천을 해주고 그다음에 애가 나 이거 절대 싫어 이러면 이제 못 듣는 거죠. 또 이제 다른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재원생이 한 8명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18명만 이제 강교감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원생 8명 포함해가지고 24명에 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신청서를 받으신 분이 있고 대기자 신청서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 신청서를 받으신 분은 오늘까지 등록을 하면 다 돼요. 다 되고, 그리고 대기자 받으신 분은 이제 내일부터 저희가 오늘 마감하고 그 다음에 전화 드릴 거예요. 순서대로. 네, 지금 대기 몇 번까지 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번이건 3번이건 전화 드릴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1월에 3명, 2월에 3명 있는 걸로 알아요. 신청서 보내주신 분 말고 자리가 팩스에 나가 있어요. 네. 네. 저기 아까 그 캠프 하는 동안에는 수업을 안 들어도 상관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 그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따로 뭐 보강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그거를 감안하고 그걸 그냥 그만하는 거죠. 네. 안 하고 네. 그냥 지나가도 네. 큰 상관은 없다는 말씀.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다 책이 스토리별로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 안 하고 다음 책부터 하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네. 어차피 그게 그 책이 좀 길게 연결되는 거는 소설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한 맥스 6주 정도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3주를 내가 안 듣는다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좀 셀프로 보충을 해갖고 와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사이의 내용 모르니까 소설의 경우는 조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만 지금 저희가 그룹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저희가 받아서 레벨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핑을 이제 할 예정이거든요. 2.0 나오면 월화수목을 다 들어도 됩니다. 근데 그 2.0이지만 그룹이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당시에 플랜을 할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2.0인데 말을 좀 못하는 2.0과 말을 잘하는 2.0이 있을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뚜껑을 열고 보니까 말도 안 되고 글도 안 되는 이제 1점 애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2.0을 이렇게 굳이 분리를 못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내 생각에는 허로보다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책은 아이들 그룹에 따라 달라요. 여자애들이 많느냐, 뭐 죄다 남자애들이냐 이런 걸 따라가지고 어떤 책을 할 건지는 좀 봐야 돼요. 네. 유튜브는 4학년부터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요, 3학년도 가능한데 2학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원한다면 걔는 리스팅이 되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네. GR이었다. 네. 도시락 두 군데 중에 선정을 할 건데요. 근데 뭐 어머니가 뭐 선택을 하게 저희가 해드릴 수 있고 일단 제가 알아본 건 두 군데인데 하나는 저기 올리브 도시락이라고 법조타운에 있는 거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아비뉴 프랑에 있는 무슨 엄마 뭐 반찬 가게인데 거기서 6,000원에 맞춰서 아이들 용으로 해주신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할 거예요. 도시락. 네. 지금 수요일 날 그래머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캠프를 하면 그게 31번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가 12월부터 이제 정식 반으로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비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1번 반이세요. 네, G31. 네. 네네네. 그거는 아니요. 지금 캠프 친구들은 자유이용권이에요.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처럼 그러니까 그 시간에 개설되는 모든 수업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자기가 레벨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캠프는 한 개도 안 하는데 그냥 특강만 들을래 그게 가능해요. 네. 그래서 메뉴를 따로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애들 나 캠프 안 하는데 세계사 특강만 들을래. 그다음에 나는 안 듣는데 소설만 들을래. 가능해요. 네네. 한 달만 그 캠프를 하고 한 달 안 할 거거든요. 네. 안 하는 동안 소설 해도 돼요. 네. 근데 이 문법발이 지금 이어지잖아요. 문법은 12월부터 6월까지 이어져요. 12월 첫째 주부터 이어져요. 한 달 하고 안 하는데 네네네. 그게 이어져서 네, 그래서 12월, 1월, 6월 이렇게 하고 책 한 권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여기 수업 9시 오프라고 돼 있는데 몇 시에? 여기 오픈이요? 오픈은 9시부터 할걸요? 네, 어머님들이 네네네. 9시부터 10시 사이에는 그냥 대기라 그냥 뭐 DVD 봐도 되고 저희가 저기 영화를 계속 상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기다리는 거? 그냥 그런 식이에요. 빨리 보내고 싶으시군요. 물론 영화를 애들이 좋아하는 걸로 계속 틀어줄 거예요. 그래서 저기 C가 아니시겠어. 오늘 결제할 때 그 캠프 한 번 하고 한 번 안 하세요. 패턴이나 이런 거 따로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 소설은 또 그 다음에 가셔서 하거든요. 그때만 따갈 때. 네네네. 물론 미리 신청하지 않고. 네네네. 소설 그냥 개별 프로그램은 단과 같아가지고요. 그거는 그달 하시면 돼요. 근데 캠프만 찍어. 왜냐면 저희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30명, 40명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좌석이 여기 제한적이라서. 캠프 비용의 환불 규정은 어떻게 환불 규정요. 하기 전에는 그 100% 다 환불되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일주라도 뭐 하루라도 수업을 했으면 3분의 1이 깎여요. 네, 그 전주 금요일까지는 100% 환불된다. 100% 환불되죠. 네네네. 1월에 하고 2월 달에 결제를 했는데 그거는 네, 6월도 마찬가지로 2월 하기 전에 뭐 했는데 다. 네. 얘기를 안 받다 네, 하면 그쵸, 그게 그쵸. 환불이 되죠. 네네네. 2월 그 3주 시작 전에는 다 캔슬돼요. 네, 하루 전에. 1월, 2월 두당 했는데 2월 거를 오늘 결제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6월 거는 오늘 결제를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또 대리자가 많아요. 네. 만약 2월에 못한다고 하면 네, 그 전에 취소가 수업 시작 전에만 돼. 그럼 돕고 다음 대기자분께 연락이 되니까. 그러면 그 소설 특강만 만약에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거는 오늘 반드시 결제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결제 안 하셔도 돼요. 네, 특강만 그래서 인원이 몰릴 수도 있잖아요. 인원이 급습해서 올리면 가능한 사람은 되겠죠? 상관없으신 거. 네. 네, 어쨌든 이제 캠프 관련된 거는 다 2시 20분에 끝나요. 네. 기존에 이제 수업 하던 친구들은 그 밑에 계속 이제 오후에 있던 수업들은 기존 수업 그런 데로 가고요. 이제 그 친구들이 지금 현재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대도 했고 중대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금 이미 뭐 1학년하고 1학년 이어서 뭐 1학년, 2학년 이런 친구들이 와서 듣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쟤네들 뭐 5학년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소설 특강은 학년이 섞이나요? 학년이 뭐 다 섞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학년, 6학년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2개 학년 정도 섞을 수 있어요. 네, 방학 동안.